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케인의 이기적인 플레이가 손흥민의 지난 1년을 빼앗았다고 말했지만 일부는 믿지 않으셨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증명됐습니다. 그 많은 손가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나이 들고 에이징 커브가 받고 리더십도 없어서 그 어떤 명문팀에서도 더 이상 찾지 않는다고요? 이번 프리미어리그에서 말 그대로 역사를 써가고 있는 손흥민의 이번 시즌 출사표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EPL 전체 역사에서 단 5명밖에 달성하지 못한 대기록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명한 앨런 시어러, 로비 파울러, 티에리 앙리와 해리 케인에 이어 손흥민이 금자탑을 세운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캡틴 손 체제하에서 이미 뛰어난 지휘력을 보여준 데 이어 골까지 넣으니 완벽한 권위가 세워진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재밌게 말하자면 야,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너 노력이 부족한 거야, 내 말 들어 라는 지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죠. 똑같은 시기 해트트릭을 기록한 홀란드에 비해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손흥민의 골은 정말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토트넘은 케인 없이 더 잘 나가는 팀이 됐죠.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의 진짜 의미, 그 중에서도 케인의 부재 후 불안한 체제를 다잡은 데 대한 감독, 히샬리송, 케인의 목소리도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손흥민의 골은 늘 하나같이 멋졌습니다. 골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고요? 공격수라면 누구라도 골 기록에 굶주려 있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소니는 욕심이 너무 없고 팀의 승리만 신경 쓰는 모습에 답답할 정도였죠.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케인의 환상적인 골 결정력 지표 이면에 있는 역학관계입니다. 케인은 이미 2년 전 손흥민이 득점왕을 차지한 시즌 초에 훈련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강경한 무력 시위로 이적을 요구했습니다. 레비 회장과 당시 콘테 감독은 그를 구슬리기 위해 모든 전술을 그를 중심으로, 즉 모든 선수들이 케인에게 패스하도록 짜는 초강수를 뒀는데요. 덕분에 케인은 골대 앞에서 슉슉 일명 받아먹는 골을 수십 개 기록했고, 덕분에 팀 성적은 개차반이 됐지만 자신만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소니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은 형편없는 선수로 치부되도록 만들었죠. 그게 자신의 의도는 아니었을지라도 사실이 그랬다는 겁니다. 결국 좋은 기세로 올라가던 팀은 공중 분해됐고 자신은 좋은 조건을 받아 독일로 내뺐죠. 그래서인지 이적이 확정된 당일 곧장 라커룸 출입이 통제되는 불명예를 받아야만 했고요. 그런데 이번 경기를 보니 슈퍼스타 케인의 존재가 오히려 토트넘을 돈먹고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주포 해리 케인이 떠났지만 토트넘은 더욱 잘 나가고 있거든요. 심지어 처음엔 감독조차도 조금 조심스러웠는지 손흥민을 원톱으로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거품 히샬리송의 부진으로 캡틴이라는 자리에 걸맞게 최전방에서 확실히 팀을 이끌 손흥민의 존재가 전실해진 포스텍 감독은 결국 확실히 검증된 손흥민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환상적이었습니다. 케인의 흔적을 손살같이 지웠다고 할까요? 물론 이번 해트트릭의 재물 번리는 강팀은 아닙니다. 올 시즌 승격팀이며 직전 리그 3경기에서 3연패를 당했거든요. 그러나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팀은 어느 하나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토트넘도 그 어떤 팀에라도 패할 수 있고 그 어떤 팀이라도 지난 우승팀 맨시티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무려 해트트릭을 성공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개인 통산 4번째 해트트릭을 기록한 손흥민은 2020년 4월에 첫 경험을 한 데 이어 2022년 4월 아스톤 빌라전, 같은 해 레스터시티전에서 각각 3골씩을 기록했거든요. 이로써 소니는 EPL 통산 106골을 기록하며 못난 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103골, 전쟁도 멈추게 만드는 디디에 드록바 104골을 넘어선 체데런 벤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죠. 사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토트넘에 대한 세간의 우려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냄비 근성이 자자한 잉글랜드 축구팬과 해설진은 물론이고 우리 내부의 한국 팬들 사이에서도 손흥민과 토트넘을 욕하고 무시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일면 당연합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내내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고 토트넘은 팀 내 주포이자 정신적 지주 역할을 맡았던 해리 케인이 독일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면서 전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일었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토트넘은 더욱 역동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리그 초반부터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첫 개막전에서는 예열하며 원정의 어려움 속에 2대2 무승부를 거뒀고 승점 1점만 따서 역시나 볼품없었다는 평을 받았지만 홈 개막전에서 맨유를 2대0으로 완파하며 승기를 잡더니 본머스 원정과 벌리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며 완전히 상승세를 탄 건데요.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서며 팀의 공격 루트에 멋진 마침표를 찍는 캡틴 중심의 팀, 소니 중심의 전술이 완성됐다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실제로 포스텍 감독은 경기가 끝나자마자 경기장으로 난입해 그 누구보다 기뻐하고 기자회견 내내 손흥민 중심으로 팀을 구상하고 그게 성공했다는 이야기만 늘어놓은 것만 봐도 그렇고요. 특히 손흥민은 이제 새로운 짝을 찾아 자신만의 공격 루트를 찾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주장 제임스 매디슨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미드필더에 새롭게 합류했음에도 손흥민과 단짝이 되어 팀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죠. 손흥민이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배치된 가운데 매디슨은 중원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맡으며 공격과 수비를 조율했는데요.
새로운 공격 투탑의 탄생을 기념하듯 첫 골을 넣은 손흥민은 곧바로 달려온 메디슨과 진한 포옹을 하며 기쁨을 나눴죠. 골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날렵한 공격을 구사하는 두 선수의 호흡을 엿볼 수 있는 장면도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전반 추가 시간 5분에는 손흥민의 침투 패스를 받은 뒤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하려 했으나 넘어지고 말았던 메디슨의 모습을 보면 둘의 새롭지만 과감한 호흡을 볼 수 있기도 하죠. 더군다나 이들의 조합은 상대 팀들에게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쉽게 읽히지 않는 모습이기도 해서 더욱 파괴적이었는데요. 후반 들어서도 지치지 않는 것처럼 이들은 계속해 활발히 움직였습니다. 후반 4분에는 페널티 박스 왼쪽 측면에서 침착하게 볼을 간수하는 능력도 돋보였고요. 지난 시즌까지의 손흥민 역할을 보는 것 같았죠. 골대 앞에서의 집중력과 때때로 마지막 순간의 욕심만 통제하는 점을 익히면 손흥민이 케인과 함께 EPL 역사상 최고의 합작골 기록은 금세 깰 수 있을 것만 같은 수준인데요. 이처럼 손흥민 중심의 전술은 분명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선 선수단이 캡틴 손을 전적으로 믿고 따릅니다. 품격 있고 의리 있는 모습에 반한 많은 선수들이 그의 말이라면 예 하고 따르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이번 경기 중 그리고 끝난 후에 유난히 소니 옆에는 선수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캡틴 손의 진정한 대관식이 열리는 순간 같았죠. 당장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파트너 메디슨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소 골대 앞에서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욕심을 통제하면 좋겠다는 분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경기를 계기로 메디슨도 많은 걸 느낀 것 같습니다. 당장 그를 믿고 따르고 패스하는 순간만 봐도 그렇습니다. 직전 경기와 달리 반박자 빠르게 소니의 위치를 살피고 정확하게 패스하는 일에 집중하거든요. 메디슨이 앞으로 가는 것을 보면 손흥민은 반대로 스피드를 줄이며 공간을 창출하는 유기적인 플레이를 펼쳤고 패스를 받으면 스스로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단 자신있고 확실한 발의 논스톱 인사이드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냈죠. 세리머니는 또 어떤가요? 손흥민과 함께 찰칵 세리머니를 펼치며 즐거움을 만끽하며 손흥민 바라기의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냈죠. 이로써 손흥민은 자신에게 온 귀한 기회를 성적으로 증명하며 모든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이전 3경기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아 동료들의 장점을 살려주는 플레이로 결과를 이끌어냈던 손흥민은 이번에는 직접 해결사의 면모도 선보였는데요. 2019년 12월 70m 드리블에 이은 역사적인 원더골을 터뜨릴 때 상대가 바로 벌리였고 이를 바탕으로 파괴력 있는 선수라는 신뢰를 쌓았던 것을 보면 벌리에 감사함을 표하는 한우 세트라도 하나 보내야 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죠. 그를 방해하고 인정하지 않던 못난이 동료들도 그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언급하며 소니를 인정합니다. 히샬리송은 원톱으로의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채 소니에게 자리를 내주고 만 상황이었는데요. 경기가 끝난 뒤 소니가 와서 위로하며 안아주자 품에 안기기도 했죠. 기자에게도 그 경험을 전하며 말합니다. 소니는 진정한 캡틴이다. 내가 우리 주장을 도와 잘 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겠다라고요. 멀리 케인도 축하하는 SNS 댓글을 남깁니다. 자랑스럽다. 토트넘을 잘 이끌어달라라고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번 승리를 계기로 시즌 내내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행복 축구할 수 있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